안녕하세요. 포티넷의 박종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너 기술교육 웨비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EPP, EDR, XDR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엔드포인트 쪽의 사고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 위협이 들어왔을 때 그 진입 구간에서 탐지를 하고 자동으로 차단을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공격자들의 공격들이 조금 더 진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위협을 사전에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전에 최대한 필터링을 하고 여기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엔드포인트 단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이 EDR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EDR 솔루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전문 영역의 전문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단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단의 데이터까지 통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XDR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 내용에서는 그러면은 엔드포인트 보안이 어떻게 발전이 해왔고 XDR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XDR은 어떻게 구성이 가능하고 어떤 벤더들이 진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엔드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공격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공격자들이 주로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게임사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서버가 다운됐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서버들을 직접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해서 가용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서버 쪽에는 그 보안 솔루션들이 워낙 많이 있고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사용자 계정들을 탈취를 해서 여기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을 해서 서버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공격 방법들이 또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공격들이 변화가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이 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사용자의 이 단말기 시스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엔드포인트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게,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설치가 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해서 단말기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보안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안 영역에 종사하는 서버 담당자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공격에 노출이 쉽게 되고 공격이 쉽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들은 뭐 단순한 악성 코드에서 점점 더 뭐 APT 공격 여기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지속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이 성공률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기업의 많은 인프라들이 또 조직 내부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상태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경계 보안 제품들의 경계를 벗어난 이런 그 네트워크 우회 경로가 생성이 돼서 공격자들한테는 조금 더 쉬운 공격의 포인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트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보안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만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한계가 왔다. 그래서 예방이 실패했을 때, 만약에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 사고 대응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 사고 대응을 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기존에 놓쳤던 위협에 대해서 쉽게 탐지를 해내고 판단을 하고 침해 사고를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업무용 장치의 사용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 HQ 내부에 이 경계 보안 제품들이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IPS, 뭐 여러 가지 프락시나 디도스 장비까지도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보안 장비들이 조직 외부에서 조직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위협을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는 이런 경계 보안 제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조직의 중요한 솔루션들이 조직 내부에 있었고요. 실제 사용자들도 회사에 출근을 해서 조직 내부에서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기를 통해서 업무를 보는 이런 근무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사가 생기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사와 본사 간의 통신에 대해서 또 뭔가 암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현재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많이 인프라가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SaaS 형태의 서비스를 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 환경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서 가정에서 홈 네트워크에서 이런 조직 내부로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SaaS 형태의 서비스를 받거나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조직의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본부 내 경계 보안에만 신경을 쓰다가 조직의 외부로 나가는 단말기들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있음으로써 전혀 조직의 경계 보안 제품을 거치지 않고서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 공격들도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엔드포인트 단말기에 사고가 발생이 되고 즉각적으로 탐지를 하는 케이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침해 사고 대응 조직이 침해 사고 조사를 했을 때 보통 사고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시간이 197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봤던 자료들에서는 360일 이상이 걸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최근에는 보안 솔루션들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많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197일까지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이런 197일이라는 통계치도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위협들을 대응을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197일 동안 이 위협들을 내부로 들어온 위협들을 탐지를 못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뭔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더 줄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새로운 공격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공격이 발생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침해 사고 조사가 일어나고 클리닝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보시면은 69일 같은 사고가 이제 69일 동안 또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공격이 조직 내부로 들어오고 있으며 조직 경계단에서 방어에 실패하는지를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실제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게 과거에는 단순히 악성 코드들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악성 코드들이 최근에는 바이러스 토털이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백신들의 엔진을 가지고 그 파일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바이러스 토털에 직접 올려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악성 코드가 이 백신사들이 정확하게 탐지를 해내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그 보안 회사와 동일한 테스트 베드를 이용을 해서 공격자가 만든 그 파일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공격 코드들이 내부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미 백신이라든지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제품들이 탐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러한 그 평균 시간을 늘리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발견을 하기도 어렵고 이 기간들이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그 AV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통은 여기서 이제 EPP라는 용어를 써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EPP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 시스템을 악성 코드 등의 이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그 백신이라든지 DLP, 방화벽, 시그니처 기반의 뭔가 호스트 기반의 IPS 이런 것들이 다 EPP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오른쪽 내용 보시면은 뭐 DLP라든지 아니면 취약점 관리, 어플리케이션 케어나 뭐 메모리 보호나 이상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크게 넓게 봤을 때는 EPP의 영역으로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다양한 EPP 제품들이 단순히 시그니처 기반의 어떤 악성 코드만 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설치됨으로써 에이전트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들이 만약에 백신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한번 설치가 되면서 이 백신들이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기를 원할 테고요. 또 그 조직 내부에 에이전트가 설치된 PC의 보안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자산 관리까지도 어떻게 가능하도록 이런 많은 기능들이 요구가 되어서 백신사들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매니지먼트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EPP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시그니처 기반의 방어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매체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 관리에 관련된 이 추가적인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EPP에서는 명확히 한계가 드러났고요. 시그니처 기반으로 위협들을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그니처를 우회를 할 수 있는 공격자들이 제로데이 위협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신들이 탐지를 못하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최신의 악성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단말기들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EPP 장벽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EPP가 놓치는 위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EDR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EDR이라는 거는 이 약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텍션 앤 리스폰스입니다. 그러니까 디텍션 기능도 이제 모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리스폰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이 EDR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EDR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 여기 장표를 보시면은 엔드포인트의 행위와 이벤트들을 기록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들 기록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침해 사고 디텍션에 실패를 했을 때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가 뭔가가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포렌식 전문가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이미지를 뜨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툴들을 돌리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바이너리를 조사를 해서 침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악성 코드가 어떻게 동작이 됐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디스크 이미지를 뜨지 않고서라도
어떤 특정 사고 시점에 휘발성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사고 당시에 프로세스 리스트들은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메모리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과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었는지, 이런 툴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보안 벤더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위협을 디텍션하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탐지가 되면 단순히 어떤 시그니처에 의해서 탐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관된 데이터들을 쭉 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안 벤더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있다면 과거에 어떤 공격에 사용이 되었고 어떤 단계까지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제 파일이 들어와서 단일 시스템에서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은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서 이 악성 코드가 어떻게 내부에 확산을 해 나갔는지, 그리고 확산을 해 나가면서 영향권 내에 있는 시스템들은 몇 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트리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줘서 분석가 입장에서는 뭐 여러 대 시스템을 분석을 해 나가면서 다시 이미지 뜨고 하는 것보다 매니지먼트 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원클릭으로 이 침해 사고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DR이 이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기능들을 보시면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모아서 뭐 머신러닝을 돌린다든지 이런 그 어떤 침해 지표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공격에 대해서 시그니처 기반이 아니라 행위 기반으로 침해 지표 기반으로 지능형 공격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경고를 통해서 필터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EP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악성 코드로 분석이 돼서 시그니처와 매칭이 되면 100% 악성 코드다라고 이렇게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EDR 같은 경우는 공격자의 행위에 대해서 침해 지표를 각각 이렇게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행위 같은 경우는 공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서는 공격이 아닌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후의 행위들과 쭉 모니터링을 해서 얼럿을 띄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격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얼럿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저희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재부팅이 됐을 때 사용자의 관여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 보통 레지스트리의 특정 경로에 이 실행 파일의 경로를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형태로 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순히 레지스트리나 서비스에 이 EXE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악성 행위는 아닌데, 공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그 악성 행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노티스를 해서 보안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운영자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정 프로세스가 만약에 서비스 형태나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면 이거는 공격의 사전 징후라고 판단을 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EDR의 그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중 위협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어떤 위협이 발생됐을 때 앞서 보면 거의 한 180일 이상의 그 조직 내부에 잠재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미 조직 내부에 침투되어 있는 악성 코드라든지 위협을 어떻게 탐지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EDR이라는 솔루션이 보통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 위협 헌팅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이상 증상이 발생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악성 코드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CNC로 접속한 이력을 발견을 했는데, 과연 이 한 대만 이 공격에 영향권이 있느냐,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때 많은 조직에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아니면 CIEM에서 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특정 CNC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 IP들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그 네트워크상에서는 조회가 힘든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그 조직 내부의 시스템을 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경계성 보안 제품에서 수집되는 로그만으로는 이 그 조회가 많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엔드포인트 단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이러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위협 헌팅을 했을 때 보다 더 정확하게 이 위협을 헌팅을 할 수 있고 이 공격의 영향권 내에 있는 위협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에이전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통합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연계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통합 기능들을 EDR이라는 솔루션들이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이 EDR 솔루션 자체가 한 3, 4년 정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EPP와 EDR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모르겠다. EPP도 EDR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EPP랑 EDR을 구분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EPP와 EDR의 경계가 상호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많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컨셉 자체가 나왔을 때 EPP와 EDR의 이제 개념의 차이들을 보시면은 앞서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EPP는 그 탐지와 차단에 이제 중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DR은 반대로 탐지와 차단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사고의 대응 영역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PP 같은 경우는 그 AV 같이 머레어나 이제 비머레어 공격 등에 대해서 이제 탐지에 거의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EDR은 악성 행위에 대한 로깅이나 추적, 그리고 침해 사고 탐지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DR 기능 중에서도 이제 EPP와 같이 차단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삭제를 하는 이런 기능들도 물론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EDR이라고 하면 포렌식처럼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근본 원인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사고 발생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을 하는 기능들을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EDR 제품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EDR이라는 개념이 보통 이제 한 3, 4년 전에 나와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제 MDR, XDR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MDR이라는 거는 사실상 EDR 솔루션이 한때 굉장히 붐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많이 이 붐이 사그라든 이유 자체가 EDR을 실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뭐 가용성 대비 성능을 내지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했더니 너무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EDR이라는 것 자체가 EPP처럼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 대응의 영역에서 누군가가 침해 사고 전문가가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이 사고를 추적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이 MDR이라고 하는데 이 MDR은 EDR에서 발생되는 이 많은 이벤트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급 보안, 그러니까 이 고급 전문가라는 건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라든지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를 말하게 됐고요. 이런 역량들을 가진 내부 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급 보안 분석가를 시장에서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EDR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로그들은 많이 발생이 됐지만 이거를 가지고 사고로 연관해서 분석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그 EDR 운영과 관련된 시장의 요구사항들이 이러한 MDR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EDR 업체들에 대해
이런 그 MDR 서비스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요. XDR로 가지고 가고 있는 많은 보안 벤더들이 이 MDR 서비스를 이미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그 원격 관제를 많이 받고 계시지만 해외에서는 이 MDR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또 원격 관제하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MDR에서 그러면 XDR은 어떤 개념이냐? XDR은 그 앞서 EPP, EDR, MDR 같은 경우는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되는 위협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단말기 기준으로 뭔가 위협을 탐지를 했다면 XDR은 여기에서 엔드포인트를 넘어서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여러 가지 그 IT 인프라 전체에서 발생되는 위협을 탐지를 하고 연계 분석을 해서 위협을 대응을 하겠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이 X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DR에 대해서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간 더 보강 설명을 드리면 보통 뭔가 그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게 이제 가트너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트렌드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DR 시장에서 이제 말할 때 EPP와 EDR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고, EPP가 갖춰야 될 핵심 기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EDR이 갖춰야 될 핵심 기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EPP는 뭐 많이 잘 알고 계실 거고, EDR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꼽아서 가트너에서는 EDR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텍션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인, 격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 또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났을 때 아니면은 뭔가 사고가 발생하고 이거를 인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레미디에이트 할 수 있는 치료를 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가트너에서 내린 정의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보안 벤더들이 그 EDR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외에도 많은 보안 벤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크게 독립된 EDR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한 벤더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커나 아니면 카운터텍, 사이버리즘,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지만 실제 HX나 맨디언트 컨설턴트들이 사용하는 이 EDR의 독립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 EDR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PP 제품에 EDR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 EDR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EPP 제품에 이제 강한 백신 기반의 이 벤더들이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만텍, 소포스, 트렌드, 마이크로, 국내는 안랩, 이스트 시큐리티, 하우리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모두 다 백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에이전트가 깔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로그들을 모아서 중앙으로 집중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고와 관련된 그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IOC와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위협들을 탐지를 해내는 이런 EDR 형태의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존 보안 제품에 또 EDR 기능을 추가를 해서 시장에 들어온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니안이나 지니언스나 테니엄 같은 경우에는 DLP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에이전트 기반의 솔루션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EDR 기능을 추가를 해서 EDR 시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능 4가지에 대해서 보통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기능들이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탐지는 단순히 EPP 기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탐지가 될 수도 있지만 EDR에서 말하는 탐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넘어선 파일 기반의 악성 코드 외에도 보안 사고를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 IOC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하는데 이 IOC는 침해 지표에 대해서 어떤 파일뿐만 아니라 파워쉘을 사용을 하면 그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사용했던 네트워크 기록들이나 어떤 커맨드를 실행을 했을 때 이 명령까지도 이 침해 지표로 활용을 해서
이 위협을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 입장에서도 좀 탐지하기 어려운 게 뭐 어떤 그 후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백신을 우회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 IOC로 정의를 해서 위협들을 탐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일이 실행되면서 이 전후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IOC를 기반으로 해서 또 탐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EDR에서 말하는 탐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위협이 발생됐을 때 이미 전파가 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뭔가 전파 시도를 할 때 탐지를 해서 해당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파일을 자가 치료를 해서 치료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이 EDR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로그들을 제공을 해서 여기에서 분석가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조사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로그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 타임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통일된 타임라인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실제 공격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거쳐 나갔는지 이 부분들을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이 EDR의 핵심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벤더들이 이런 EDR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 EPP의 시장이 규모는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5년을 가지고 이런 그 시장 추세를 보게 되면은 EDR 시장의 확산세가 EPP에 보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배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많은 업체들이 EDR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또 EDR과 EPP가 최근에는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통합이 되는 추세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게 그 시장의 반응 자체가 이미 PC단에 많은 에이전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EDR을 위해서 에이전트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EPP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에이전트가 많이 설치가 되는 거에 대한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인데 조금만 기능만 보태면은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점 통합화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진입한 그 외산 벤더들이 많이 있고요. 국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V 기반의 안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과 엠피코어나 뭐 지니안스, 국내도 이미 많은 업체들이 벤더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EDR이 앞서 설명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시장에서 갑자기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백신이 탐지를 하지 못하는 모든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한다라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또 운영자 한 명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의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위협을 차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EDR이 도입을 했을 때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력이 적은 회사에서는 EDR을 설치를 했을 때는 거의 EPP 기능으로만 쓰던지 아니면은 도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를 분석할 때 엔드포인트 단에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EDR은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포티넷도 그 EDR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으로 보시면은 이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자 손이 덜 가게끔 되어 있는 심플한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위협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단순히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포티 EDR이 가지고 있는 침해 대응 지표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사용자의 손이 가지 않도록 디텍션을 하고 여기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기반으로 디텍션을 하고 자동으로 대응을 지원한다. 이것이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EDR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위협을 EPP와 같이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디텍션을 하고 컨테인먼트를 한다. 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가지면서 도는 게 이제 EDR 솔루션들의 큰 개념적인 특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화면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벤트를 이렇게 탐지를 했을 때 오른쪽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침해 지표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어떤 공격과 연관되어 있고 이 이벤트는 주로 어떤 공격이 일어나기 위한 초기 증상이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유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하게 돼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플로우를 그려서 어떤 시간대에 초기에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서 이 파일이 떨어졌고 이 파일은 어떤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또다시 네트워크로 어떤 CNC로 연결해서 파일을 드롭을 한다. 이거를 하나의 플로우를 가지고 쭉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플로우를 보고 어떤 단계에서 이 위협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설정된 자동화된 대응 플레이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플로우가 진행됐을 때 특정 시점에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위협 조사를 하는데 위협이 발생됐을 때 그 해시 값이 발견되면 이걸 가지고 내부에 위협 헌팅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그 위협에 노출된 PC들을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한 대에 대해서도 앞서 보신 이 플로우를 가지고 조금 더 딥하게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DR을 보통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 미팅을 하셨을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해당 EDR 제품은 어떤 운영 체제들을 모두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티 EDR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맥, 리눅스, VDI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EDR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길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EDR이 이제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R이라는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지만 실제 조직의 민감한 데이터들이 외부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벤더로 전달이 돼서 벤더의 엔지니어나 그 보안 분석가가 적용을 해서 이거를 찾는 서비스를 받기는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MDR 서비스는 사실상 국내 같은 경우만 이제 원격 서비스를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XDR로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는 추세로 보시면 되고 XDR이라는 개념은 2018년도 정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시장에서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XDR은 이제 탐지와 이제 대응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나 아니면 엔드포인트, 심지어 클라우드까지도 모든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모아서 여기에 데이터 레이크 쪽에서 벤더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라든지 아니면 AI 기반으로 위험을 디텍션하고 사건을 재구성해내는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DR이 또 이렇게 그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보시면은 이 시장 추세를 봤을 때 EPP 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또 이 XDR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역량이 있는 벤더들이 XDR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XDR을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그 EDR처럼 단순히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 백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쉽게 진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XDR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진화가 돼야 되는 게 네트워크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다 모였을 때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인텔리전스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이 XDR을 시장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벤더들이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나 팔로알토, 파이어아이, 시스코,
그다음에 포티넷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벤더들이 앞서 말씀을 드린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드포인트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솔루션, 클라우드 쪽 솔루션과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AI 기반과 전문적인 분석가들이 있을 때 이 XDR에 대한 솔루션들을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컨셉에 이제 보통 집중을 해 있고요. 네트워크, 이메일,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쪽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수집을 하고 트렌드 마이크로가 뭐 MDR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에 있는 SIEM이나 SOA랑 연계를 해서 사건 형태를 재구성을 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화면도 이런 통합된 화면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해당 플로우를 클릭을 했을 때 자세한 인텔리전스 설명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들을 주는 게 이 XDR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팔로알토 쪽에 이제 코텍스 XDR인데 전체적인 개념은 XDR 개념에 가장 충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들을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네트워크나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OT 쪽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사건을 이렇게 재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게 XDR의 특징입니다. 또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CNC와 어떤 PC들이 연계가 됐는지 내부망을 이동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PC에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이제 고객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엔드포인트에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 내부 확산되는 단계들을 모두 다 로그로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타임라인을 맞춰서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XDR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주요 특징들은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로그들을 다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 PC들에서 아니면 그 네트워크에서 수집되는 모든 그 IP라든지 데스티네이션 포트, 로그들, 이벤트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다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이런데 포티넷 같은 경우 그럼 포티 XDR은 어떤 형태냐? 포티넷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나 뭐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어플리케이션 단에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티넷의 큰 장점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패브릭으로 이제 연관이 돼서 이 로그들을 통합된 화면에서 이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만들어진 룰들을 빠르게 이 시큐리티 패브릭 하에서 상호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로 어널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모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포티넷도 이런 그 포티가드 랩스라든지 다양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 포티가드 MDR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포티넷이 XDR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 XDR, 포티 XDR이라는 제품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컨셉을 보시면 이미 포티가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로그들을 수집을 하고 이거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XDR에 대해서 곧 출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XDR이라는 그 내용들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로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XDR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 소스에 걸쳐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결합하고 이제 이거를 인텔리전스로 연산을 하고 디텍션을 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보안팀의 조사 속도를 높이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해야 될 게 단순화시킬 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뭐 머신러닝 기반, 또 뭐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기반의 IOC를 기반으로 이 위협을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이런 복잡한 그 위협들을 탐지를 하고 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 XDR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빠르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엔드포인트 단에 발생되는 사고의 이제 위험성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 EPP, EDR, MDR, XDR 형태로 솔루션들이 이제 진화를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포티넷이 어떤 형태로 이 포티 XDR이라는 솔루션을 출시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번 웨비나 기술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브레인테크 쪽에서 이제 소아 심 등과 XDR은 틀린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심소아도 마찬가지로 이기종의 장비에서 다양하게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여기에서 연관관계 분석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뭔가 위협을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 솔루션이면 이제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XDR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심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 이벤트들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이런 게 어떤 인텔리전스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XDR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엔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XDR은 심과 이제 상호 연동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진화가 돼서 디텍션하고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한 시나리오 제공을 하는 거는 이제 심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심들도 EPP, EDR과 마찬가지로 심들도 XDR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뭐 일부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서 심 업체 쪽에서도 우리는 XDR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XDR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사고와 관계된 그 연관된 분석들을 조금 더 플로우 형태로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대응의 포인트들을 조금 더 자동화돼서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벤트가 떴을 때 조금 더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요. XDR 같은 경우는 사고 대응에 포커싱을 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동화돼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분석가한테 그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이 하나만 더 보도록 하면요. 포티넷은 EPP 솔루션을 포티 클라이언트로 제안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EPP 같은 경우는 포티넷은 EDR 제품이 있고요. EPP 제품이 있는데, EPP 제품은 포티 클라이언트가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AV 기능들하고 여러 가지 익스플로이트 차단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PP로 제안을 할 때는 포티 클라이언트로 제안을 하면 됩니다. 네, 또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마련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 세션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말고도 XDR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개인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해당 내용을 확인 후에 모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